이번 현역가왕 3사회는 단순한 1대1 데스매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른바 예술적 단두대와 같았습니다. 방송의 테마였던 주홍글씨는 탈락이라는 결과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트로트 시장의 냉혹한 생존 법칙을 상징하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회차는 분당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는데, 이는 단순히 누가 붙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떨어졌느냐에 대한 충격요법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트로트 오디션이 고음 대결이나 기교의 잔치에 머물렀다면 이번 사회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트로트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베테랑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광경은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트로트 공식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연출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트로와 진정성 마케팅의 결합이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한 이번 사회는 향후 제작될 수많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예술적 사형 선고라고 불릴 만큼 가혹했던 이번 라운드는 무대 위 모든 참가자에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인가? 라는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을 던졌으며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이들은 시대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역시 캡사이신 보컬로 불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김의영의 탈락이었습니다. 그녀의 탈락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기술의 숙련도가 정서적 공명을 이기지 못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트로트 소비자들은 자극적인 고음보다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형 보컬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김의영의 창법은 빠르고 강렬하며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만 주홍글씨 라운드가 요구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김의영의 창법이 대중에게 주는 피로도와 변별력 상실을 이미 수치로 지적해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성공 공식인 캡사이신 스타일을 고수한 순간 역설적으로 그 강점은 그녀를 옥죄는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돌 출신의 세련된 무대 매너를 자랑하던 김주희와 탄탄한 기본기의 진솔이마저 짐을 싸게 된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심사위원단이 더 이상 잘 짜인 패키지 상품 같은 무대에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김주희의 경우 시각적 매력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훌륭했지만 트로트 고유의 정서인한의 축적과 해소라는 사사적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진솔이 역시 무난함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바이벌 환경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는 기본값일 뿐 왜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퇴장 사유가 됩니다. 전문 저널리스트들은 이를 전략적 필터링의 심화라고 규정합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높은 음을 정확히 내는 기계적인 보컬리스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가, 누가 관객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슬픔을 끄집어내어 공감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김의영, 김주희, 진솔이라는 실력파들의 동시 탈락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에게 자신만의 독보적인 브랜드를 증명하지 못하면 익숙함은 곧 도태로 이어진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겼습니다. 이는 연예 기획사들이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구축할 때 기술적 훈련만큼이나 정서적 서사 구축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는 강력한 데이터적 근거가 됩니다. 아키야마 사키와 베다의 탈락은 장르 간 융합이 얼마나 어려운 고차 방정식인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일본 엔카 무대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된 보컬리스트인 아키야마 사키는 발성과 테크닉 면에서는 완벽에 가까웠으나 한국 트로트 특유의 한과 흥이라는 미묘한 정서적 뉘앙스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미세한 뉘앙스와 숨소리 하나에도 감정의 결을 담아야 하는 장르입니다. 아키야마 사키는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이 기대하는 정서적 일체감, 즉 우리만의 슬픔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미세한 간극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괴물 신인 이수연과의 대결이라는 대진표상의 불운까지 겹치며 그녀의 테크닉은 정서적 직관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다해의 탈락 또한 트로트와 클래식 보컬 사이의 근본적인 장르적 충돌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뮤지컬과 성악 기반의 탄탄한 발성은 분명 매력적인 무게이지만 트로트 무대에서는 오히려 그 정제된 완벽함이 독이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생활의 냄새가 묻어나는 목소리를 선호합니다. 배다해의 무대는 너무나 단정하고 고급스러웠기에 시청자들에게 잘 부른다는 감탄은 자아냈을지언정 가슴이 미어진다는 공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트롯은 기술이 아니라 호흡의 예술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녀의 창법이 주홍글씨라는 무거운 테마 속에서 감정의 진폭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분석 대상을 제공합니다. K-트로트는 단순히 유행하는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인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대중의 삶과 밀착된 정서적 위로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따라서 외부 장르의 논리가 트로트 내부로 들어올 때 대중은 그것을 신선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익숙한 정서적 규칙을 파괴하는 불협화음으로 인식할 위험이 큽니다. 아키야마 사키의 엔카적 접근이나 배다해의 클래식적 접근은 장르 확장의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시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감각이 가장 세계적인 설득력을 얻는다는 결론이 트로트 무대에서도 여전히 철칙임을 증명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음악 평론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탈락은 해당 아티스트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독특한 정서적 표시성과 수용의 한계를 확인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트로트 팬덤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에는 너그럽지만 그 근간이 되는 애절한 호흡이 변질되는 것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결국 아키야마 사키와 배다해의 퇴장은 K-트로트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서적 번역의 숙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 뼈아픈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진정한 주인공은 탈락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제된 김태현, 홍자, 강혜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동 타이틀을 넘어 천재로 추앙받던 김태현이 데스매치에서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팬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었지만 지나치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본능적인 감성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녀를 구제한 것은 단순한 기회부여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현의 낙마와 부활은 이번 시즌 중 가장 강력한 시청자 흡입력을 발휘한 드라마틱 포인트였습니다. 홍자의 경우 또한 매우 극적입니다. 비통함을 품은 목소리로 상징되는 홍자는 데스매치 추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며 자신의 심리적 한계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삼키고 돌아온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평론가들은 홍자는 이제 기술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했다고 평가합니다. 실패의 쓴맛을 본 아티스트가 다시 무대에 섰을 때 뿜어내는 절실함은 정밀하게 계산된 어떤 기교보다 훨씬 강력한 정서적 파동을 일으키며 이는 곧 높은 시청률과 팬덤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강혜연 역시 귀여운 다람쥐라는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천후 올라운드로의 성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상대의 기권과 대진표의 변화 등 예기치 못한 혼란 속에서도 그녀를 살려낸 것은 그녀 안에 잠재된 다층적인 콘텐츠적 가치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단은 강혜연이 아이돌 출신의 한계를 깨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트로트 천사로 거듭날 가능성을 꿰뚫어본 셈입니다. 이 부활한 3위는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죽음에서 돌아온 전사라는 강력한 서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대중은 모든 것이 완벽한 승자보다 고난을 겪고 바닥에서 일어선 인간적인 영웅에게 훨씬 더 큰 감정이입을 합니다. 김태현의 눈물, 홍자의 고뇌, 강혜연의 변신 시도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으며 이는 제작진이 의도한 영웅의 여정 구조와 완벽히 일맥상통합니다. 이들이 얻게 된 부활이라는 서사는 향후 경연에서 어떤 기술적 무기보다 강력한 대중적 지지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천재라는 타이틀과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음악적 자아를 대중에게 설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사회가 이들에게 준 진정한 미션입니다. 사화 이후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금잔디, 차지연 등 현재 승기를 잡은 이들이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생존자 그룹의 도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로트 경연은 누가 더 높은 음을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진실한 눈물을 끌어내느냐의 심리전으로 변모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부활한 출연자가 최종 우승권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태현과 홍자의 행보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증명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트로트 가수는 이제 보컬리스트를 넘어 시대의 정서를 위로하는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연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스토리로 승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왕관은 단순한 기술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대중의 요구에 맞춰 재창조하는 진화론적 생존자만이 마지막에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우리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대변하는 진정한 시대의 목소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